네, 안녕하십니까. 살림 강의를 하고 있는 권현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8년도 1회차 기출문제 56번부터 이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56번에 임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틀린 것을 고르라는 건데, 오케이, 나머지는 맞는 거예요. 그럼 전제가 맞는 거면 공부가 되시면 좀 같이 공부하면 되겠고, 3번에 보시면 겸업 또는 부업으로 인한 소득은 임가소득에서 제외된대요. 요거는 여기 포함 안 되는가라고 하는데 이거 포함됩니다. 경업이든 부업이든 원래 임가소득 자체가 그 산림소득, 뭐 농업소득 그 이외의 소득인데 그 이외의 소득에 경업에 대한 그 경업, 부업 같은 게 전부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3번이 좀 전제가 잘못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7번 자연휴양림의 수림 공간 형상 특성 중에서 레크레이션 활동 공간으로서 자유도가 가장 높은 구역을 물었습니다. 자, 이 문제도 나름 주기성 가진 문제, 은행식 개념 문제 중 하나인데, 자유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 가지로 보통 구분을 해요. 산계리명, 뭐 소생림명, 밀생림명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자유도가 높은 것은 1번에 있는 산계리명입니다. 산계리명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밀도도 조금 적당한 편이고 딱 가능. 그런데 뭐 예를 들면 4번에 있는 밀생림명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막 완전 빽빽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유도 내가 갈 때 막 부딪힐 것 같아서 자유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용 밀도가 가장 낮은 것부터 이제 좋은 것부터 하자면 레크레이션으로서, 그래서 산계림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뭐 소생림 그리고 밀생림 순입니다. 자, 그럼 정리 하나만 좀 하고 갈게요. 자주 보시던 내용이겠지만 산계리명, 소생림명, 밀생림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레크레이션 활동이 좀 원활하고 소수 그룹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 수림 피도가 그만큼 낮아서 활동하기 조금 수월하다는 겁니다. 밀생림명은 반대로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빽빽하니까 레크레이션이라는 사람들 활동과 어떤 문화적인 경험을 위해서는 조금 너무 밀도가 높다. 활용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7번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하나만 좀 참고로 짚어드리면요, 정답 굳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니까 저 좀 쉽게 말하면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는 밀생림명 아니면 산계리명이에요. 지금 문제 같은 경우 레크레이션 개념으로 활용도가 높은 걸 보였습니다. 요 문제는 좀 자주 나와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그나마 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활용하기 좀 어렵고 그냥 폐쇄적인 개념의 어떤 형태, 수렴형 형태는 뭐는가? 밀생림형, 이렇게 두 가지가 시험에 거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58번 보겠습니다. 58번 보시면은 잣나무의 흉고 직경 36cm 나왔고요. 수고 나왔습니다. 덴진식으로 의한 제적을 구하라고 나오는데, 자, 이것도 결국 덴진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죠. 덴진식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약속된 공식 부피는 1000분의 흉고직경의 제곱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때 흉고직경 같은 경우에는 센티미터 기준 그대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cm를 넣고 1000을 나누니까 대략값이 1.296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수고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59번 형수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형수 쪽도 기본 문제, 기출 문제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것 중 내용 중 하나예요. 자, 그런데 정형수, 절대형수처럼 이런 기본 내용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 은행식이에요. 계속 지금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1번에 보시면요, 정형수는 흉고 직경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니라 정형수는 수고의 n분의 1 위치를 기준으로 했었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자, 그러면은 이 형수에 대해서 한 번 더 중요한 거, 자주 나오는 내용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정형수는요, 수고 n분의 1이란 키워드 기억하시고요. 절대형수가 직경 위치 최하부 기억하시고, 그리고 부정형수는 관계없이 직경 위치 항상 1.2m인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수 좀 정의 관련 문제 하면요, 거의 이런 식으로만 나왔어요. 얘들 n분의 1 아니면 얘. 그래서 요거는 꼭 암기를 해 두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60번. 자, 전체 산림 면적이 윤벌기 연수와 같은 수의 벌구로 나누어 한 윤벌기를 거친 동안 매년 한 벌구씩 벌채 수확하는 조정하는 방법. 이거 어떻게 보면 정의 문제입니다. 60번도 지금 이거 정의 문제인데,
뭐냐, 4번에 있는 구획윤벌법에 대한 내용이 그냥 이거예요. 우리가 살림에서 나오는 그냥 이런 정의 문제니까 단순하게 그냥 문제를 통으로 보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뭐 별다르게 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가 설명도 필요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61번 보시면은 쇠석의 틈 사이로 석분의 물을 침투시켜서 롤러로 다지는 도로, 이것도 정의 문제인데 1번에 있는 수체 먹해 덤도에 대한 설명이 그냥 요거인 거예요. 틈 사이로 그냥 석분과 물을 넣어주는 거고, 2번에 있는 이 역청 먹해 덤도는요, 그 쇠석의 타르라든지 그 아스팔트 이런 것들을 좀 결합시켜서 만든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에 있는 이거 교통체는요, 그 쇠석 같은 거를 일반 우리 교통, 즉 사람들이 다니고 뭐 차 다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져진 그러한 도로를 교통체 먹해돔도라고 해요. 4번의 시멘트는요, 시멘트 먹해돔도는 말 그대로 그냥 시멘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시면 조금 이제 감이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 먹해돔도 분류 문제 보면 주로 답으로 나오는 게 1번 아니면 2번, 1번 아니면 3번이 주로 지금 많이 나오고, 특히 1번이 문제로 거의 많이 나와요. 왜냐면 다른 거는 시멘트 먹해돔도 뭔데 시멘트 이용한 거예요. 역청은 뭔데 타르, 그러니까 재료에 대한 분류고요. 교통체 먹해돔은 교통에 의해서 다니는 거에서 눌려서 다져진 도로기 때문에 그런 의미상 문제를 많이 내고, 수체라고 하면 이제 물과 석분 같은 거 막 틈 사이로 들어가는 이런 설명, 요 설명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61번도 잘 좀 외워두시면은 다음에 문제 은행 형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문제 62번 산악지대의 임도 노선 선정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임도 선정, 임도망 만들 때는 계곡이나 사면, 능선, 산정부, 뭐 계곡 분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2번에 있는 작업 임도는 형태에 대한 게 아니라 종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아예 분류 자체가 여기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2번이 일단 옳지 않은 겁니다. 자, 63번 교각법에 의한 임도 곡선 설치 시 교각 60, 반지름 20m일 때 이때의 곡선 길이를 구하라. 자, 교각법에 의한 문제는 공식을 알고 가시면 되고, 요것도 여러분께서 조금 자세히 좀 외우시는 거 추천드리는 게, 2차 작업 그 실기 문제 가면 우리가 작업형 필답형이 있다 했습니다. 그 필답형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중 하나가 요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은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곡선 길이를 구할 때 교각과 반지름을 구하는 공식으로는 일단 곡선 반지름은 360도 분의 그 각도 분의 2분의 파이 곱하기 반지름과 교각을 이용하는 그런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째로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자, 이 공식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냥 대입만 하면 돼요. 360분의 2분의 파이 뭐 있어요? 파이는 뭐 3.14라거나 아니면 시험에서 얼마 하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근데 요런 문제들이 주로 약 얼마라는 문제로 어차피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풀기 좀 쉽게 3.14를 주로 대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곱하기 20m 한다 있었고, 각도는 60도 한다 있었습니다. 대략 뭐 얼마 나오니까 이렇게 반올림 하니까 이 답에 가장 부합되는 건 2번에 있는 21m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계산 문제는, 살림 계산 문제는 정말 어렵다기보다는 내가 몰라서 못 푸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만큼은. 자, 그리고 64번 보시겠습니다. 임도 설계 시 구분되는 암의 종류, 돌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임도 설계 기준으로 하는 우리가 돌 종류, 암 종류라고 하면요, 연암, 보통암, 경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요. 그런데 4번에 있는 갑자기 최강암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당연히 이게 옳지 않은 것, 종류에 부합되지 않는 거겠죠.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5번에 보시면 측점 A에서 다각 측량을 했는데 이게 폐합시켰대. 근데 위고의 오차가 10cm고 경고의 오차가 15cm야. 이때 폐합비 얼만데? 단 측선의 거리는, 전체 거리는 1800m로 해줄게. 자, 조건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요 문제 위거 경고 쪽 관련된 그 계산 문제는 몇 번 나왔었는데, 폐합비 구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폐합비 같은 경우는 저도 최근에 나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공식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폐합비 공식을 알고 가야 되는데, 폐합비 공식은요, 전체 길이 분의 위거 오차의 제곱 플러스 경고 오차의 제곱의 루트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위거 오차가 우리가 10cm였습니다. 경고 오차가 15cm였어요. 자, 그러면은 그 각각의 제곱해줘서 그 루트라는
그 우리가 그 값이 하면은 10의 제곱이면 100이고 15의 제곱하면은 225니까 325의 값이 나와요. 그러면 300루트에 325로 해서 이꼬로 눌러주면 값이 나오거든요. 공항 계산기 할 때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렇게 나온 값이 대략 뭐 18점 얼마만 이렇게 소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좀 계산을 어차피 대략 얼마라는 개념으로 지금 문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계산하기 쉽게 18로 일단 변형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전체 길이는 지금 현재 1800m입니다. 1800m. 그래서 참 이거 제가 잠깐 보니까 요게 좀 잘못됐는데 여기다 여러분께서 공을 하나만 좀 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을 하나 빠뜨렸네요. 자, 보시면은 일단은 같은 단위 개념으로 또 폐합비이기 때문에 같은 단위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쉽게 하려고 저는 일단은 계산 방법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위거 오차 10cm의 제곱과 15cm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325가 해서 18이 나온 거고요. 그 325의 루트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확인 될 겁니다. 대략 18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1800m라고 있습니다. 1800m 같은 경우에는 1m가 몇 cm예요? 100cm입니다. 그래서 1800에다 공을 두 개 더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고. 자, 그럼 단순하죠. 요거 1 없애주니까 얼마? 1000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폐합비 같은 경우에 기출이 제가 알기로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안 나온 출제가 모든 문제를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서 출제가 안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최근에도. 그래서 이런 거 좀 어떻게 보면 신유형이죠. 거의 안 나왔다 치면은 이런 거 조금 암기를 좀 해두시면은 분명히 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문제 중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